유품 정리 중 발견된 편지. 그 사람에게 온 편지. 사람은 떠나도 물건은 남는다. 그리고 그 물건 속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한 달. 나는 아직도 집안 구석마다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버겁다. 옷장 문을 열면 그 사람 냄새가 나고, 서랍을 열면 단정하게 접힌 손수건들이 날 바라보는 것 같다. 그래도 오늘은 결심했다. 그 사람 물건을 정리하자. 이제 보내야 할 때라고. 오래된 나무 서랍 속 작은 철제 상자 하나가 있었다. 거기엔 이름도 모르는 낯선 편지가 한 통.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받는 사람 이름에는 내 남편 이름이 또렷했다.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게 뭐지? 친구의 편지인가? 아니면 다른 여자의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읽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읽지 않으면 평생 미궁 속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결국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낡은 종이에서 희미하게 오래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날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날 그 손. 세상을 포기했을지도 몰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평생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일밖에 모르고 술도 담배도 안 하던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사람? 그게 가능할까? 나는 편지 뒤쪽을 뒤집어 보았다.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결혼하기 1년 전이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윤서. 낯선 이름이었다. 머리가 복잡해졌다. 결혼 전 누군가와 사랑했던 건가? 아니면 단순한 인연이었나? 그런데 이상했다. 편지엔 사랑의 고백도, 미련의 흔적도 없었다. 그저 감사라는 단어만 반복되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손을 잡아주셔서. 나는 다시 편지 봉투를 살폈다. 편지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 흑백 사진 속 병원 앞에서 환자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분명히 내 남편이었다. 그 사람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 여자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병원. 남편은 평생 건강했다. 큰 수술이나 사고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럼 저건 언제 찍힌 걸까? 나는 즉시 앨범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우리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돌사진. 그 어디에도 병원은 없었다. 그런데 낡은 서류철 속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나왔다.
마산대학병원 응급실 접수증 1992년 5월 17일 환자명 김현수 증상 교통사고 의식 없음 교통사고 남편이 그런 적이 있었다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접수증 아래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환자와 함께 온 보호자 윤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편지는 그 여자가 쓴 거였다.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날 세상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교통사고 현장에서 누가 누구의 손을 잡았던 걸까? 남편이 그녀를 구한 걸까? 아니면 그녀가 남편을 살린 걸까? 나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생각했다. 남편의 마지막 표정.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그 눈빛. 이제야 알 것 같다. 그가 떠나기 전 왜 나에게 혹시라도 서랍 안 상자는 버리지 말라고 했는지. 그 안에는 내가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인생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그 편지를 꺼내 읽었다. 읽을 때마다 문장 하나하나가 다르게 들렸다. 처음엔 의심이었고, 그 다음엔 분노였고, 이제는 궁금증이었다. 윤서라는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남편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사람은 늘 손글씨로 메모를 남겼다. 계좌번호, 병원 예약일, 거래처 이름들 사이로 낯선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윤서 1992년 5월 17일 병원. 그 밑에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짧게 적혀 있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무슨 뜻이었을까? 그녀가 남편에게 빚이라도 진 걸까? 아니면 남편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남긴 걸까? 나는 서류철에 적힌 병원 이름을 검색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있었지만 기록상으론 같은 장소였다. 저기요, 혹시 1992년에 있었던 교통사고 환자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의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건 너무 오래돼서요. 환자 이름이 정확히 뭔가요? 김현수요. 그리고 같이 온 보호자가 윤서라는 분이었어요. 잠시만요. 짧은 정적. 그 몇 초가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기록이 남아있네요. 김현수 씨는 1992년 5월 교통사고로 응급 이송되셨고, 보호자 윤서 씨가 함께 오셨네요. 서류상으로는 가족 관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계? 나는 얼어붙었다. 혹시 가족 관계라면 부인이나 친척이라는 뜻인가요? 여긴 그냥 배우자라고 적혀 있네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배우자. 그 한 단어가 머릿속을 울렸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던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윤서라는 이름만 맴돌았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병원 근처로 향했다. 병원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기억이 아닌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길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응급실 근처의 작은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실례지만 30년 전쯤 여기 병원 앞에서 오래 장사하셨나요? 그럼요. 나 그때도 여기 있었어요. 그땐 이 병원이 마산 대학병원이었지. 혹시 김연수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1992년 5월쯤 교통사고로 실려왔던 아주머니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 사람 혹시 그 여자랑 같이 왔던 남자 아니에요? 그 여자요? 응. 젊은 여잔데 다리 다쳐서 목발 짚고 다녔거든. 둘이 같이 실려왔는데 그 여자가 며칠 동안 병원에 거의 붙어 있었어요. 밤새 간호도 하고 의식 돌아오니까 울면서 살아서 다행이에요. 그러던데 그 여자가 윤서였다. 남편과 함께 사고를 당한 사람이었다. 그때 아주머니의 말이 이어졌다. 근데 신기한 게 그 남자 퇴원하고 나서는 그 여자가 다시는 안 보이더라고. 다시는요? 응. 나중에 들으니까 그 여자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더라. 나는 분식집 밖으로 나와 병원 뒤편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햇살이 따뜻한데 가슴 속은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남편을 간호했고 남편은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다. 그러면 둘 사이에 분명 깊은 일이 있었던 거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편지를 읽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당신이 제 손을 잡아줬을 때 그 온기가 아직도 제 삶을 붙잡고 있어요. 나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편지 봉투 속에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다. 윤서 경남 진해구 충무로 53. 오래된 주소였다. 그날 밤 나는 그 주소를 지도에 검색했다. 작은 해안가 마을, 버스로 3번, 기차로 1번을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야 할 이유가 충분했다. 그녀를 만나면 모든 게 풀릴 것 같았다. 그리고 남편이 왜 그 편지를 남겨두었는지도.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윤서 씨를 찾아서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미안해, 여보. 언젠가 내가 알게 되더라도 그땐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진해행 기차는 느리게 움직였다. 차창 밖으로 봄꽃이 흩날리듯 내 마음도 조용히 흔들렸다. 한 사람의 이름이 이토록 긴 여정을 만들 줄이야. 윤서.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 남편의 또 다른 시간으로 이어지는 문이 되어 있었다. 경남 진해구 충무로 54. 지도소 그곳은 작은 해안 마을이었다. 집이라기보단 오래된 민박집처럼 보이는 하얀 벽의 단층 건물 하나. 문 앞에는 오래된 우편함이 달려 있었고 그 위엔 희미하게 윤서의 집이라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알아야겠지. 똑똑.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조용히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며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은 젊은 여자가 나왔다. 30쯤 되어 보였다. 누구 찾으세요? 혹시 윤서 씨 댁이 맞나요?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혹시 어머니 아세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요? 그럼 윤서 씨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말이 공기 중했어. 오래 맴돌았다. 돌아가셨다니? 너무 늦게 온 걸까? 죄송해요.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윤서 씨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분이 제 남편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얘기를 하러 온 분은 처음이에요. 작은 거실 안에는 해변에서 주운 조개 껍질, 사진이 꽂힌 액자, 그리고 손뜨개로 덮인 소파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차를 내오며 말했다. 어머니는 평생 어떤 남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름은 말씀 안 하셨지만 그분 덕분에 다시 살게 됐다고요. 그분 덕분에? 네. 어머니는 젊었을 때 버스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운전석 쪽이 크게 부서졌고 옆자리에 타고 있던 남자가 그때 어머니를 감싸서 대신 크게 다쳤다고요. 나는 손에 쥔 찻잔을 놓칠 뻔했다. 그 남자, 이름을 혹시 들은 적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분은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더라고요. 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셨대요. 그래서 그 남자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원으로 찾아갔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간호도 하고 그렇게 둘이 함께 지냈대요. 그럼 그 이후엔요? 어머니는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쓰고 모든 걸 정리했대요. 그분의 삶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남편이 왜 그 편지를 버리지 못했는지. 그 편지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가 누군가에게 빚진 생명의 기록이었다. 그가 살 수 있었던 건 윤서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그분의 손을 잊을 수 없다고. 그 손이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그녀의 말이 머리를 스쳤다. 태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분이 어머니를 구하고
크게 다쳤을 때 그 사고로 인해 제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대요. 사고가 없었으면 저는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숨이 막혔다. 사고가 있었던 해 1992년. 그때 윤서의 딸이 태어났다면 그럼 그 아이는 지금 32쯤. 남편이 나와 결혼한 해보다 딱 1년 전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윤서의 딸. 눈매가 어딘가 낯이 익었다. 미묘하게 남편을 닮은 눈빛. 웃을 때 왼쪽 입가에 살짝 들어가는 보조개까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너무 닮았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늘 그러셨죠. 넌 세상에 가장 고마운 사람의 선물이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고마운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윤서의 딸에게 작게 물었다. 혹시 어머니의 유품 중에 남자 사진 같은 건 남아 있나요?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낡은 액자 하나를 꺼내왔다. 사진 속 남자. 그건 내 남편이었다. 30년 전 젊은 모습 그대로.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남편은 윤서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윤서의 생명과 아이를 지켜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윤서는 그 사실을 평생 품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해안가에 서서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현수 씨,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네요. 파도는 대답 대신 잔잔히 모래를 적셨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윤서의 딸이 내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언젠가 당신에게 꼭 전해달라고. 뭐라고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때 그 손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날 밤 나는 윤서의 집 게스트방에 묵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들렸다. 마치 남편이 내 옆에서 숨죽이며 미소 짓는 것처럼.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은 윤서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녀를 지켜준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윤서의 딸은 내게 한 권의 노트를 내밀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이걸 보고 계셨어요. 어떤 남자에게 받은 수첩이라면서요. 그 표지에는 희미하게 김연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편의 필체였다. 나는 손끝이 떨렸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익숙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매달 10일 약속된 기부. 익명으로 보낼 것. 받는 사람 YS. 내가 할 수 있는 건 평생 그 손을 놓지 않는 일. 그는 30년 동안 윤서와 그 딸에게 익명으로 생활비를 보내왔던 것이다.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나에게조차 숨긴 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평생 나와 함께 살면서도 그는 늘 어딘가 멀리 있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다. 매달 10일이면 그는 혼자 방에 들어가 서류를 정리하곤 했다. 나는 그냥 사업 서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윤서에게 보내는 작은 약속의 봉투였던 것이다. 저도 몰랐어요.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어머니는 절대 말 안 하셨어요. 그냥 하늘이 도와주는 거야 라고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그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윤서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은혜로 바꾸어 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그 은혜를 책임으로 지고 살았다. 그들의 관계는 누가 더 많이 사랑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기억했는가의 이야기였다. 윤서의 딸은 서랍 속에서 작은 오디오 카세트를 꺼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녹음해둔 메시지예요. 언젠가 그 사람의 아내가 찾아오면 꼭 들려주라 하셨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당신의 아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부디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분은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손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고 제 아이도 없었을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지켜줬어요. 평생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지만 그 손의 온도만큼은 끝까지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들었다. 그분의 손의 온도, 남편이 생전에 늘 말하던 그 한마디가 떠올랐다. 손을 잡는 건 말보다 깊은 약속이야. 그때는 그냥 좋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그 말에는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수첩을 품에 안고 윤서의 집 앞 해변에 섰다. 달빛이 잔잔히 바다 위를 비추고 멀리서 파도가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이 왜 그토록 침묵을 지켰는지 이해했다. 그는 내 아내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내 아내를 미워하게 될까봐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 파도 위로 한 마리 갈매기가 날았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현수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약속 내가 대신 지킬게요. 며칠 후 나는 윤서의 딸과 함께 남편이 다녔던 봉사 단체를 찾았다. 그곳의 원장은 우리를 보자 놀란 듯 말했다. 김연수 선생님 가족이세요? 그분은 매달 아무 조건 없이 기부를 해오셨습니다. 항상 이건 내가 빚진 생명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셨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알았다. 그가 평생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온 이유, 늘 피곤해 보이던 얼굴의 이유를 그는 남의 생명을 대신 살아내느라 자신의 시간을 깎아 썼던 것이다. 나는 봉사센터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남편의 얼굴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진. 환하게 웃는 그 미소 속에 이제야 진짜 그의 마음이 보였다. 나는 속삭였다. 현수 씨, 당신이 놓지 않았던 그 손. 이제 내가 이어잡을게요. 며칠이 흐른 뒤 나는 윤서의 딸과 함께 남편의 무덤을 찾았다. 맑은 하늘 아래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묘비 위에 김현수 성실하고 따뜻했던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알 것 같았다. 그는 성실한 남편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 짊어진 사람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레 무덤 앞에 꽃을 놓았다. 윤서의 딸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도 이곳에 오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의 무덤 앞에서는 절대 울지 말라고.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분도 아셨겠죠. 현수 씨가 그 마음을 평생 지고 살았다는 걸. 무덤 옆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밑에서 나는 낡은 금속함 하나를 발견했다. 녹이 슬었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글씨로 적힌 봉투가 있었다. 마지막 약속. 열어보는 사람에게. 손이 떨렸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윤서의 딸,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는 남편이 있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얼굴이었다. 가벼운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안도하는 사람의 미소였다. 이 편지를 읽는 당신에게 내가 왜 이 사실을 숨겨왔는지 이제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날 나는 버스 사고 현장에서 한 여자를 구했습니다. 그 여자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나는 내 몸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그 여자가 병상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나를 살렸냐며 그렇게 다친 당신을 보니 미안하다며. 그때 나는 알았어요. 사람의 생명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연결된다는 걸. 그녀는 내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고마웠어요. 그녀 덕분에 나는 다시 인간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내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했죠. 나는 그때 약속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희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그 약속을 평생 지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었어요. 내 아내가 당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이건 사랑의 비밀이 아니라 죄책감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묻어두려 했지만 언젠가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땐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평생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편지엔 단 한 줄의 변명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내려는 조용한 결심만 있었다. 윤서의 딸은 내 옆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분이 제게 해준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선물이다. 그 말은 남편이 평생 내게 하던 말이기도 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선물이야. 그때마다 나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구원의 고백이었다는 걸. 나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현수 씨, 이제 그 손 놓아도 돼요. 당신이 잡았던 그 손, 당신이 이어준 생명, 이제 내가 이어갈게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내 뺨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아주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가끔 찾아뵐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 이후 나는 매달 10일이면 윤서의 딸에게 작은 편지를 보낸다. 그날은 남편이 평생 지켜온 약속의 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늘 같다. 당신의 손이 이어준 인연, 이제 제 손으로 지켜갑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가 남긴 온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남편이 잡았던 그 손은 이제 내 손을 거쳐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졌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믿는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한 번의 손길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이었다. 윤서의 딸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주머니,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찾았어요. 그 안에 아저씨 이름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은 다시 요동쳤다. 일기장은 손바닥만 한 크기였다. 겉표지는 발에 있었지만 속지에는 여전히 선명한 필체가 남아 있었다. 나는 첫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윤서의 일기 낭독. 1992년 5월 16일. 내일은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야 한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걸 갚으러. 아버지가 남긴 가게를 정리하고 나면 다시 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녀의 글씨는 단정하고 조용했다. 그러나 다음 장을 넘기자 글씨가 떨리고 번져 있었다. 윤서의 일기 낭독. 1992년 5월 17일. 버스 안에서 어떤 남자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회색 정장을 입고 눈빛이 참 따뜻했다. 그는 내 손에 쥐어진 봉투를 보더니 누군가에게 빚을 갚으러 가나 보죠. 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 버스가 굉음을 내며 미끄러졌다. 누군가가 나를 꽉 안았다. 뜨거운 피가 내 얼굴에 닿았다. 그 사람은 나를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요. 눈을 감지 마요. 그리고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일기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끊겨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진 글엔 모든 비밀이 숨어 있었다. 윤서의 일기 낭독. 그는 깨어났을 때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그 순간 울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사실 오늘 버스를 타지 않으려 했어요. 아내 될 사람에게 줄 반지를 사러 가려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죠. 왠지 오늘은 그 버스를 타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이 내 마음을 멈추게 했다. 그 사람은 나를 만나기 위해 그 버스에 탄 것만 같았다. 나는 그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했다. 빚을 갚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이제 내 삶이 조금은 편해질 거라 믿었는데 대신 당신이 다친 게 미안해서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게 내게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나는 그 페이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남편은 우연히 버스를 탄 게 아니었다. 결혼식 반지를 사러 가던 길, 그는 갑자기 다른 방향의 버스를 탔다. 이유도 모른 채 마치 누군가가 불러서 이끈 듯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윤서의 일기 낭독. 그는 다시 떠났다. 하지만 매달 10일마다 어딘가에서 내게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글씨체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내 인생의 빚이자 나의 은인이다. 언젠가 그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발 나를 미워하지 않기를. 나는 그저 그의 온기로 살아온 사람일 뿐이다. 그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온기로 살아온 사람.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남편은 그날 반지를 사러 가던 신랑이었고 윤서는 빚을 갚으러 가던 여자였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충돌로 서로의 세상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을 지켜냈고 그녀는 그에게 삶의 의미를 남겨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구한 것이다. 나는 일기장을 조심히 덮으며 말했다. 현수 씨, 당신은 그날 반지를 사러 갔다가 운명을 만났군요.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비가 그쳤다. 창밖 하늘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들어왔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그날의 진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야 당신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알지 못한 누군가의 손에 살아간다. 남편의 손길이 윤서를 살렸듯, 윤서의 용서가 나를 살렸듯. 그 온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사랑보다 오래 남는 기억의 온도이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윤서의 딸과 함께 남편이 봉사했던 고아원을 찾아갔다. 산 아래 작은 마을, 푸른빛 아이들 센터. 입구 간판에는 사람의 손은 가장 따뜻한 약속입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은 남편이 생전에 즐겨 하던 말이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밝은 얼굴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왠지 눈물이 고였다. 이곳이 바로 남편이 매달 시간을 내어
오던 곳이었다. 원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 김연수 선생님 가족분들이시죠? 그분은 정말 조용한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이 아이들이 다 그분 덕분에 자란 거예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혹시 남편이 남긴 기록 같은 게 있을까요?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건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언젠가 가족이 오면 꼭 전해달라고.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의 음성. 오늘은 마지막 봉사 날이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 아이들한테 인사하고 싶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남기고 가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 속에 조용히 남아 그를 지켜주는 것.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을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썼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반은 그 사람들에게서 받은 온기로 살았다. 내 아내가 이 말을 듣게 된다면 꼭 전하고 싶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었기에 나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가 끝나자 주변이 조용해졌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창문 밖 바람 소리도 멈춘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사랑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 속에 조용히 남는 것. 그 문장이 내 마음을 울렸다. 그동안 나는 사랑을 붙잡는 것이라 생각했다. 떠나지 않게, 변하지 않게, 옆에 두는 것. 하지만 현수 씨는 달랐다. 그는 사랑을 남기는 것으로 믿었다. 자신이 사라져도 그 마음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아주머니, 아저씨가 어머니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 여인은 나를 살린 사람이다. 내 아내는 나를 완성시킨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흘렀다. 윤서는 그의 삶을 구했고 나는 그의 인생을 완성시켰다. 그 두 여자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전부였다. 나는 조용히 USB를 닫으며 속삭였다. 현수 씨, 당신이 남긴 사랑. 이제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윤서의 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남편의 미소처럼 방 안을 밝게 비췄다. 사랑은 결국 누가 오래 곁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따뜻하게 기억하느냐에 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는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 그 온기가 이 세상 어디선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남편의 부재에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다.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다른 속도로 흘렀다. 나는 더 이상 눈물로 그를 그리지 않았다. 대신 그가 남긴 온기를 따라 새로운 하루를 살기 시작했다.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날이다. 책 제목은 그 손의 온도, 윤서의 딸과 함께 쓴 책이었다. 표지에는 한 사람의 손길이 새 생명을 바꾸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책이 세상에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잃어버린 가족을 떠올렸다.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사랑은 전염되는 것이구나. 누군가의 선한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린다는 것을. 책 출간 기념회가 열린 날, 윤서의 딸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주머니,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자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분은 지금도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수 씨도. 그때 창가에서 불어온 바람이 책장을 천천히 넘겼다. 마치 누군가가 손끝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며칠 후, 나는 윤서의 딸과 함께 다시 남편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가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 사이에 작은 나무 표식이 하나 새로 서 있었다. 그 위엔 윤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짧은 문장 하나. 당신의 손이 내 인생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 문구를 바라보다 살짝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다시 만난 듯 평화로워 보였다. 윤서의 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두 분은 함께 계시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짜로 함께야. 나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작게 속삭였다. 현수 씨, 당신이 남긴 사랑, 이제 세상이 알게 됐어요. 당신의 손이 지켜준 생명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릴 거예요. 사람의 손에는 온도가 있다. 그 온도는 사랑할 때 따뜻해지고 누군가를 품을 때 더 깊어진다. 그 손 하나가 한 생명을 바꾸고 한 인생을 이어준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지금도 나를 살아가게 한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 사람의 손을 떠올린다. 무뚝뚝했지만 따뜻했고 늘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손이 내 어깨를 감싸던 날, 나는 세상이 다 내 편인 것 같았다. 이제 그 손은 없지만 그 온도는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떠나도 그 손의 온도는 남는다. 그 온도가 바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유품 정리 중 발견된 편지.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고 있을 것이다.